영국 런던 지역 매체 풋볼 런던은 21일 손흥민의 기초군사 훈련 소식을 다룬 보도에서 어째서인지 손흥민에겐 이적설이 없다며 이유 중 하나는 병역 의무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감독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와일드카드로 선발돼 남자 축구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혜택을 받았다. 아시안게임엔 선수 차출 의무가 없었으나 당시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한국축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5년 바이에른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을 영입한 감독이기도 하다. 지난달 인터뷰에서 당시 내가 손흥민의 아시안게임 대회 참가를 허락했다. 우린 손흥민은 이곳에 있어야 돼 같은 이기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또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과거 팀 동료였던 무사 덴벨레처럼 팬들과 선수들에겐 최고로 평가받으면서도 영국과 유럽 내에선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었다며 이적설이 없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갖고 있는 가치와 마케팅 감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누구든 손흥민에게 접근한다면 엄청난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기초군사 훈련을 위해 20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고여단 91대대 훈련장으로 입소했다. 3주간 해병대 기초군사 훈련을 이수한 뒤 다음 달 8일 퇴소할 예정이다. 뉴캐슬이 5일 머니의 힘으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을 함께 안을 수 있을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뉴캐슬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새 구단주로 부임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PIF는 마이크 애슐리 뉴캐슬 구단주에게서 약 3억 4천만 파운드의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했다. PIF가 뉴캐슬 인수하면 단숨에 프리미어리그 구단주 재력 순위 1위에 오른다. PIF의 총자산 규모는 3,200억 파운드에 이른다.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와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히모비치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PIF가 뉴캐슬을 인수하면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의 개표는 이미 예고된 상태다. 앞서 지금 뉴캐슬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그대로 시즌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 시즌에는 이름 있는 명장 영입이 유력하다. 다음 시즌 뉴캐슬 사령탑 후보로는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 전 유벤투스 감독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EPL에서 이미 성과를 낸 적 있는 포체티노 감독이 유력 후보다. 포체티노 감독은 앞서 사우스햄튼과 토트넘서 어린 선수들을 완벽하게 성장시켜 강팀을 만든 바 있다. 그런 그가 PIF의 막대한 투자를 받는 모습에 뉴캐슬 팬들은 설레하고 있다. 앞서 뉴캐슬의 유력 이력 대상으로는 드리스 메르텐스, 에딘손 카바니, 윌리안 등이 거론됐다. 이번 시즌 리그 최하위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는 뉴캐슬 팀 사정상 공격진 보강은 필수적이다. 한 뉴캐슬 팬은 포체티노 감독의 애질자 손흥민을 영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포체티노 감독이 온다면 최우선 타깃은 손흥민이 돼야 한다라고 기대했다. 만약 이 팬의 소원대로 뉴캐슬이 손흥민을 영입하게 된다면 포체티노 감독과 명감 뉴캐슬 부활의 전경에 서게 된다. 손흥민이 과연 세기의 이적을 통해 포체티노 감독과 재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럽에 퍼진 코로나19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 리그가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든 시즌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리그가 재개되기 전에 지금까지 이어진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미리 복습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팀은 토트넘 핫스퍼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황금기를 만든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문을 열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팀도 요동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결과물을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위태롭다. 포체티노 시대의 종말. 2019-2020 시즌을 앞둔 토트넘은 UCL 준우승 아픔을 씻어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했다. 그러나 선수 보강은 늦어졌고 중심 선수들의 재계약은 지체됐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팀 내부 이야기를 언론에 언급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팀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데려온 단기 은돔벨레 영입건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두고 불쾌감을 확실하게 어필했다. 이적 시장 막판 지오바니 로 셀소를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대체자로 부실했던 풀백에 라이언 세세용을 더한 뒤에야 포체티노 감독은 만족을 표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토트넘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삐걱거리며 시작한 토트넘은 리그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덜컹거렸다. 일관성이 없는 경기가 이어지더니 리그 8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만나 0-3 참패를 당했다. 치명적이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그 뒤로도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토트넘은 14위까지 떨어졌다. 팬들은 토트넘이 항상 그래왔듯 다시 반등하길 바랐다. 그러나 이미 토트넘다운 속도와 압박은 사라진 상태였다. UCL 결승 패배를 아직 잊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무기력한 내용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는 팀처럼 보였다. 끝내 토트넘은 포체티노와의 이별을 선택했다. 포체티노가 경질된 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포체티노는 이번 시즌이 진행되면서 선수들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감독과 선수들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팀의 성적이 좋을 리 없었다. EPL 중상위권에 머물렀던 토트넘을 우승권으로 사상 첫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끈 감독에게 경질은 어울리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프로 세계는 냉혹했다. 디 애슬레틱은 포체티노 감독은 구단에 필요한 새로운 사이클을 주기란 얼마나 어려울지 잘 알고 있었다. 2019년 6월이야말로 떠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고 보도했다. 포체티노 시대가 이렇게 마감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무리뉴 시대의 개막. 파격적인 선임이었다. 포체티노 체제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방향성과 조세 무리뉴가 추구하는 축구는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트넘과 무리뉴의 이해관계가 우려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 자신이 아직도 스페셜 원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무리뉴와 트로피가 절실했던 토트넘의 만남이었다. 결과적으로 무리뉴 감독은 초반 5경기에서 4승 1패로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무리뉴 감독 부임 후 손흥민과 해리 케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두 선수의 출장 여부에 따라 성적이 요동쳤다. 무리뉴 체제는 손흥민이 퇴장당한 리그 18라운드 첼시와의 경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해리 케인마저 장기 부상을 당하자 토트넘은 득점원이 사라졌다. 핵심 자원이 2명이나 빠지면 어느 팀이나 힘든 상황에 놓이겠지만 무리뉴 감독이 내놓은 해결책도 영양가가 없었다. 결국 해답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의 득점 감각이 돌아오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내려온 스티븐 베르바인이 가세하며 3연승을 달렸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자 또 성적이 고꾸라졌다. 코로나19 덕분에 팀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됐다는 점을 위안 삼아야 할 정도다.
you ever gonna let me know? Yeah.